다를 것 같습니다. 저 말고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ning, gonna mow you down. There's a new day rising, ain't gonna be no compromise. 아, 추운데도 나와 계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미국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많이 그렇습니다. 바쁘시죠? 예, 어떻게 좀 지내고 계셨어요? 예, 요 갔다 온 뭐 후속 조치나 앞으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선생님 제가 적어왔어요. 되면 바로 여쭤보려고. 예, 그 올해 포항시에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예, 틀릴까봐 적어왔어요. 춘색 만성. 만성. 그 네 글자 무슨 의미예요? 그 추운 겨울이 가면은 봄 기운, 봄 색깔이 온 성 안에 가득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지금 이제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상반기는 많이 어렵거든요. 작년에는 물론 더 어려웠고 올 하반기 경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좀 더 잘 풀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사자성어를 정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의 포항 또 우리나라 상황과도 잘 맞는 사자성어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몸도 마음도 좀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좀 포항시 전역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도 그래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지역이 작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사상 유례 없는 피해를 입었거든요. 큰 위기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또 중간에는 또 가물어 가지고 굉장히 또 어려웠거든요. 또 연초에는 코로나19가 또 재확산 조짐이 국내외 전체에 있어서 네. 힘들었고 해서 전년도는 아주 참으로 힘든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것을 위기를 잘 극복을 해준 우리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해넘이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안 그래도 저희 맞이하면서도 제가 여쭤봤지만 최근에 미국에 다녀오셨다고 무슨 일로 다녀오셨어요? 미국의 CES 그 전시전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네. 우리 산업도시를 제대로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중에서 인공지능 AI라든지 또 모빌리티 이 부분이라든지 로봇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거하고는 훨씬 다르게 발전해가고 이제 현실화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와 관련된 것을 제대로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우리 지역이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끌어갈까 이런 것을 아주 구상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영일만 밸리라는 키워드가 기억에 남거든요.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에 판교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스타트업 단지. 네. 수도권에 버금가는 비수도권의 영일만 밸리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대표적인 스타트업 밸리를 만들어서 또 신산업 밸리를 만들어서 네. 포항이 그야말로 제2의 영일만의 신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각오의 표현이 영일만 밸리입니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포항에 이제 핵심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뵈면 가장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2차 전지 특화 단지 유치예요. 실제로 3년 연속 그 특구로도 지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좀 지금의 현주소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2차 전지 산업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급성장을 할 거거든요. 세계 지금 전기차 시장이 30% 40% 성장률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자동차 배터리 산업은 아주 뭐
엄청나게 부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성장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이 요 몇 년간에 앵커 기업도 유치하고 네. 정부로부터 특구나 이런 것도 지정받고 해서 네. 완전히 K배터리 선도도시로서 이제 자리를 매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부가 더 국가 전략 산업으로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2차 전지 산업을 가지고 국가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을 받으면은 네. 우리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의 확산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또 가능성도 가장 높고 국가적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산업단지 내에 각종 인프라를 지원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그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단지 자체만 유치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교육과 그 인재 양성까지 네. 한 자리에서 하겠다는 거네요. 예, 거기뿐만 아니라 뭐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생태계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적극적으로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막 우리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 전체에 2차 전지 산업의 훈풍이 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앵커 기업 유치라든지 특구 지정이라든지 또 각종 센터 유치라든지 클러스터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제자유 지역 지정이라든지 이게 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게 훨씬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클러스터 지정 그리고 대규모 어떤 기업들의 유치를 아우르는 그렇습니다. 상위 호환의 어떤 예. 단계가 되겠네요. 예. 낙관해봐도 되겠죠, 선생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또 객관적 여건이 네.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 특화단지 유치만큼이나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 기가 팩토리 이것 또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니 궁금한데요, 선생님. 테슬라가 작년 연말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일론 머스크 그 CEO하고 네. 화상 면담을 하면서 아시아에 투자를 하면 한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온 지자체가 다 달라붙어 있는데 예. 그건 역시 우리 포항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좋은 데가 또 많지 않거든요. 포항만의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테슬라가 전기차를 양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전기차 양산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전기차의 핵심인 엔진인 배터리잖아요. 자동차에 가장 중요한 강판은 우리 포스코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옆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내연기관은 아니지만은 역시 여러 가지 부품이 사용되니까 네. 자동차 부품 산업 역시 포항, 경주, 영천, 대구까지 이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드는 기본적인 것이 다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직접으로서는 최고의 조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더욱더 또한 중요한 것은 고급 인력, 연구 인력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항공대라든지 네. 한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항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R&D 기관도 많고 이렇게 돼서 이 테슬라 전기차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네. 인적 인프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수출이 좋아야 되잖아요. 수출입이. 항만. 항만은 대구 경북에 우리 영일 만항이 종합적인 국제 물류 항만으로 안성맞 중이거든요. 또 약간 한적한 그런 맛도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들어온다면 전용 항만을 우리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적격지가 우리는 포항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네네. 거기에 더해 가지고 우리는 테슬라가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을 미리미리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찾아서 집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잠기신 것 같은데 일정이 좀
많으셨나요? 좀 어떠신지. 예, 제가 네. 출장 가서 아주 뭐 강행군을 좀 오랫동안 하고 오고 또 그 이외에 또 구정이 겹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목이 칼칼합니다. 아이고. 예. 계속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그 포항이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가운데 우리가 수소 방금도 말씀이 있었는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경북에서는 유일한 수소 도시로 선정됐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말씀 좀 주시나면요. 예,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거든요. 이 지역이 네. 우리 포항이 이제 수소 산업은 생산하고 수소를 생산하는 거하고 저장하는 거하고 또 이제 그 수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기를 만드는 뭐 하는 모빌리티 그다음에 연료전지 부분인데 네. 그 연료전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포항이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고 또 그와 관계없이 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시 네. 수소 도시로도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 발전에 있어서 무궁무진한 그런 이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건들을 가져올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도 지정이 돼서 네. 여러모로 우리 지역은 수소 도시, 수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료전지 구축 클러스터 구축 사업 자체도 올해부터 추진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올 초에 예타 수소 연료전지 이 클러스터로 지정된 것이 예타 대상으로 지정이 됐고 네. 올해 아마 상반기나 이때 예타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소 연료전지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이 뭐 수십 개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한 대충 체크해보니까 70여 개 되거든요. 그 기업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포항으로 지정되면 바로 들어오기 위해서. 기업들이 확 유치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다가 철강산업 쪽에 포스코가 수소 환원 제철, 그러니까 지금은 석탄을 떼서 탄소를 활용을 해서 제철 산업을 하는데 저게 수소를 통해서 하면은 탄소 배출을 확 줄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제철 산업이 어떻게 수소를 활용해서 네. 제철 산업을 할 것인가가 과제거든요. 그 부분도 하나의 앞으로 이제 포항에 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포항의 중요한 과제이기 도전 때문에 과제가 되겠네요. 예. 네. 3대 신산업 중에 마지막이 바이오 분야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계속해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아직까지도 전 지구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만큼 포항에서도 이에 대해 좀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게 이제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 이게 가장 키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뭐냐면은 이 고령화가 아주 심해지기 때문에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 생명 연장 네. 이거와 관련된 바이오 헬스 산업이 주목할 만한 산업이거든요. 네. 이제 몇 년 지나면은 그 기존의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이 조선에 몇십 배가 뛰어넘는 부가가치를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 해서 선진국들은 거기에서 전부 다 바이오 산업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부 다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산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역시 인력이거든요. 바이오 산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의 중요한 것은 의사과학자거든요. 의사과학자. 특히 공학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게 의학을 접목시킨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의사과학자가 나와야 바이오 헬스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과대학이 대부분 임상 중심의 그 인력을 양성하고 네,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전부 임상에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치료하고 네. 직접 수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 최근 3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백신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선진국의 로얄티를 가져와서
그 대량 생산하는 거에 집중한 걸 보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걸 못 만드나? 우리가 이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바이오 산업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거든요. 영양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다. 지금 의사과학자를 바로 양성해야 된다. 네. 집중해야 된다. 앞으로의 추세가 되는 공학을 바탕으로 한 의학을 접목시킨 의사과학자가 대량으로 양산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의과학자가 돼서 바이오 헬스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그게 축적이 돼 있고 공학 기반이 축적돼 있는 대표적인 연구 중심 공대인 포스텍에 의과대학을 인가해줘라. 네. 인가해줘서 예. 포스텍이 의사과학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이 이게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네. 기반을 만들어주라. 예.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만들어지면은요, 포항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헬스 산업의 기반이 구축이 되면서 대구, 경북 전체가 바이오 헬스 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장차는 우리나라 전역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바탕에 포스텍과 같은 우수한 대학이 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바탕에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 띄워줘야 되거든요. 디지스터, 앞으로는 지스터, 유니스터 같은 대학이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서 바이오 헬스 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빨리 육성을 해야 우리가 첨단 선진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제조업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십시오. 수도권 집중이 엄청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지방 소멸이 모든 국민이 걱정할 정도잖아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나같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소멸을 걱정하고 위축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정부가 인가를 해주고 제도를 만들어주고 밀어줘야죠. 던져주고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가서 거기서 와글와글 하다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때 보면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이 전 세계에서 어떤 다음 산업에 대한 기지를 좀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그 연구중심 의과대학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뛰어넘어야 될 관문이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확대라는 공감대를 먼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자신이 있으신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최근에 그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예. 앞으로 특히 조금 지나면은 너무 심각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일부 지금 여기 지방 같은 경우에 의사를 확보하려고 하면 확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이런 데서도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연구중심의과대학은 불과 인력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정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큰 세계적인 대세에 더 이상 거슬릴 수 없는 그런 이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좀 이제 기분 좋은 소식들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워낙 우리 시의 오랜 수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기분 좋은 기사들을 좀 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거 지금 고속도로가 부산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포항 남에서 딱 끊어지고 그다음 북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영도로 가는 것만 공사되고 네. 있거든요. 이거 연결해야 되겠네. 고속도로는 원래 연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해달라. 이렇게 했고 그것이 이제 드디어 올해 국가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정부 예산안에 안 들어가고 국회에서 정액 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것은 국회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도 밟아야 되고 해서 뭐 급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왔거든요. 네. 그것을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정부가 직접 돈을 넣은 겁니다. 물론 액수는 이제 20억밖에 안 되지만은 네. 직접 넣은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직접 정부가 뛰어들이겠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액을 포함해서 50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총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아마 올 연말경에 설계가 발주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편성된 50억 그렇습니다. 원의 설계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연말에 이제 들어가겠네요. 예, 물론 이제 그 50억에 네. 도로공사나 이런 데 그걸 이제 보태가지고 네.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은 한 2년 후인 2025년경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최소한 한 뭐 4, 5년, 5, 6년 되는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 전후로 해서 개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게 개통이 되면은 우리 동해안의 대표적인 관광대교, 경제대교, 네. 물류대교가 형성이 돼서 우리 대구 경북의 새로운 하나의 동해안의 랜드마크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상으로만 이게 9km가 되거든요. 9km. 물론 이제 지하의 한 절반 정도, 네. 지상으로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네. 하나 이게 명물이 될 겁니다. 명물이 돼서 관광 수요도 많이 생길 거고 또 그것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많이 생길 거고 또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에 한번 이렇게 바람을 확 넣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연말에 좋은 소식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시장님. 앞서 이제 문두에 말씀을 주셨긴 한데 그 태풍 흰남노의 영향이 아직까지 깨끗하게 그 상처가 씻겨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올해에도 본격적으로 또 복구와 회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우리 시민들, 기업들이 피해를 너무 봤습니다. 해서 그것을 극복해낸 것은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불가능할 정도로 됐는데 정말 기적같이 극복을 했거든요. 해서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고 또 우리 시민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응급 복구는 대체적으로 기업들이나 우리 또 행정기관이나 이렇게 쭉 됐는데 결국은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또 지속되기 때문에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항구적인 복구, 안전도를 훨씬 높이는 그런 복구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건 곧 예산과 시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차수백이라든지 기타 뭐 이 하천 문제를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고 네. 결국은 국가 돈이나 도청의 돈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더 큰 틀에서 우리 하류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인 이 도심을 보호하고 국가 기관 산업을 보호하려고 그러면은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에 이렇게 중간에서 물을 그 우회시키는 서울에 사는 대배수 터널이라든지 네. 펌프장을 대폭 정설하는 문제라든지 물을 막는 차수판 바다로부터 또 강으로부터 네. 막는 차수판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좀 돈이 조 단위로 3, 4조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어필하고 우리 지역 정치권이 함께 행정이 함께해서 만들어내는데 집중할 겁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 끝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좀 추려서 왔습니다. 다 하십시오. 네, 그 해양 관광 산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포항에 와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양 스포츠라든가 뭐 대구 경북에서는 1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좀 재미있는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포항이 그간에 철강 산업도시로만 인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이 경북에서 가장 많은 그 해안을 긴 해안을 가지고 있고 또 수려한 해안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걸 못 살린 거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일만 밸리를 만들고 또 첨단 산업을 살려나가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해양 관광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그것이 더욱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해양 관광 산업을 제대로 육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가장 그게 핵심인 소위 마이스 산업. 우리 저 전시 컨벤션 센터 그걸 만드는 거라든지 네. 특급 호텔 만드는 거라든지 해양 스포츠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이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 문화 관광 도시, 수변 문화 도시로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지금 그 길로 네. 차곡차곡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내에 지나면은 눈에 확 드러나게 네. 포항으로 가서 살고 포항에 가서 해양 스포츠도 즐기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 해양 문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즐겨보자 네. 이렇게 안 되겠나? 올해 포항에서 들려올 뉴스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시장님. 사실 개묘년 이제 구정도 지났고 2월인데 어쨌든 새해 인사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말씀 한마디 주신다면요. 예, 우리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그리고 TBC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포항은 작년에 그 태풍 힘남노를 통해서 겪은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저희들이 극복해 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서 우리 포항을 발전시키고 대구 경북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올해도 포항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